자,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에서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0월에 민주당이 공개했던 취임식 전날 통화 내용 전부가 확인된 겁니다. 자, 먼저 민주당이 공개했던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주말에서 나한테 이거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정관석 논설위원. 일단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대화 사이에 대통령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그리고 다음에 명태균 씨가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사이에 있었던 말이 다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 통화 분량은 한 2분 30초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만 이 민주당에 가지고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그 전후의 맥락을 살펴보니까 아직 가장 중요한 거는 윤상현 의원의 이름이 이제 등장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말은 세게 했는데 그 해줘라 했는데 난리도 아니야. 그 공개된 내용이랑 비슷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이 여당의 이제 그 당시 공천 관련 무슨 이 의원들이 등장을 하죠. 박완수, 이준석, 윤상현. 박완수는 경남지사고 이준석은 대표였고 윤상현은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 다 해주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다시 또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에서 또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 하면서 윤상현한테도라는 말이 이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반대를 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상현이한테,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 예,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난달 윤 대통령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은 당시에 이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같이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서 윤 대통령의 그때 말은 그 모든 거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지금 현 비서실장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 예, 누군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러니 당의 내가 못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개입을 하느냐. 이게 지난달 윤 대통령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화 녹취록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보궐선거의 공천관리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다.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윤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다. 당신은 당선인이죠. 예. 라는 게 이 녹취록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녹취록에서 드러난 걸 보면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와는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어떻게 해명했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또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걸 꾸준히 보고받아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이거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당에서 어떤 그 공천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 당의 이제 중진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점들은 좀 여론이 좀 좋지 않으니 좀 더 바람직하게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막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 일단 이 말만 따져보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다. 그런데 명태균 씨의 전화에 녹음된 윤 대통령의 얘기는 상현이한테 얘기했게 그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무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충분히 윤 대통령이 적어도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 사실은 명백히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실제 전화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윤상현 의원이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 그 부분은 서로 간에 또 말씀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서 지난번 해명을 할 때는 그때 당시 상황을 잘 기억을 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후에 좀 얘기가
다른 얘기가 분명히 있죠. 근데 저는 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볼 때 대통령이 이 해명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분명히 볼 수가 있지만 대통령이 그 설사 전화를 했다 하더라도 또 그리고 공무원의 직책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불문하고도 저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오히려 그 의미를 갖는 것은 명태균 씨가 스스로 자신은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저 내용 전체를 보면 분명하게 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김영선 전 의원의 급여에서 반을 챙겨간 것 네. 이것은 명백히 이 공천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그 불법 행위 내지 범죄 행위라는 것은 오히려 명백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사법적인 판단보다도 정치적으로 이런 그 녹음이 나왔다는 것 사실 자체로 윤석열 대통령은 좀 더 해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명태균 씨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앞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언급됐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청탁을 한 것 같은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저 누구야 윤상현 아까 내가 통화했는데 형님 내가 했지 내가 원내대표 나가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외교통상부에 어떻고 13년이 됐고 무엇이 어떻고 막 떠들자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원내대표 나가고 해 나갈랍니까 그랬더니 나가겠대. 그리고 뭐 자기가 막 떠들어서 한테 그래서 나 그건 모르겠고 제발 좀 술 좀 먹지 말고 가리 가서 만나 있어. 그러니까 알았다 시킨 대로 할게거든. 예? 그 뭡니까 그 신문에 그 상태 안 좋은 것들 그 이상한 것들 예, 그런 것들하고 술 먹고 앉아갖고 내가 그랬어야지 알았다 카대 그 내보고 형수한테 이야기 좀 잘해주라 카대. 안 그래도 일단 4시에 만나러 가야 그랬더니 니만 믿는다. 알았어요. 그것도 막 급해가 막 외교통상부에 내가 몇 개에서 1억을 막 얘기해. 내한테 1억만 이야기해서 뭐합니까 그거. 외교통상부 장관은 원희룡이도 하고 싶어 죽을라고요. 통일부 장관이나. 네, 윤상현 의원은 오늘 공개된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은 낭설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도 없다 이렇게 재차 부인했습니다. 네? 2022년 3월 그거는 제가 외교부 장관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완전히 낭설이에요. 경선으로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미스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시작된 하나의 해프닝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9명의 공관위원들이 어떤 절차와 원칙에 의해서 공천을 했다.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자 복경 의원 일단 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언급한 형수가 김건희 여사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외교부 장관 시켜달라 이렇게 김건희 여사한테 청탁을 하려고 했다. 그렇죠. 이런 정황을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저 황금폰에 나온 녹취로 볼 때는 그럴듯해 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최근의 어떤 모습들 이상스럽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방어를 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다소 의심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외교부 장관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전부터 우리 국회 내에서도 이야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굳이 명태균 씨가 저 문제까지 이야기하면서 호가호위를 할 이유는 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진실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녹취에서 본인이 국민들에게 한 해명과 또 영 반대되는 이런 증거들이 나왔는데 네. 예, 우리 저 옛날에
영화 실미도에서 비겁한 거짓말입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대사 아닙니까? 네. 정말 민망한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윤상현 의원의 해명도 결코 국민들에게 진실로 다가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김재원 최고 만약에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자 대통령은 명태균 씨한테 상현이한테 내가 전화할게. 그렇다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거짓말했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전화를 실제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네. 지금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전화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녹취록이 이런 내용으로 그 검찰에서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지 그 목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또 설사 목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때 상황이 사실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저 부분은 당사자들이 완벽하게 해명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검찰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녹취도 확보했는데요. 자 취임식 전날은 윤 대통령과 통화하고 40여 분 뒤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했다는 건데, 자 명태균 씨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또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의뢰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래 전화 끄는 거야. 네, 자 정화석 논설위원 일단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용 처음으로 공개가 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윤 대통령, 윤 당선인이죠. 그 당시에는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의 이제 통화가 끝나고 한 40분 정도 지나서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제 명태균 씨 녹취록을 보면. 근데 실제로 그 통화한 내용에 이제 이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이제 그 통화 끊고 나서 이제 그 윤 대통령 부부가 당선인이 그 사이에 이제 그 당선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영선 전 의원을 밀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제 고맙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라고 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한테. 그랬더니 이 권성동과 윤한홍 의원이 이게 윤 당선인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아마 윤상현 이 공관위원장에게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뜻을 아마 전달했는데 그거를 윤 당선인이 전화를 해서 바로 잡았다라는 뜻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는 설명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태균 씨는 감사하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저 당시 김건희 여사는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이죠.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으로서 그 당시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힘의 작용이 벌어지고 있고 누가 누구를 반대하고 누가 누구를 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정황이 담겨 있는 대화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뭐 당무 개입이랄까요? 국정농단이랄까요? 하여튼 당선인 시절부터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그런 어떤 이 정치 그다음에 당내의 어떤 공천 과정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구나.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개입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자, 복경 의원 일단 김건희 여사는 당선인의 부인입니다만 명백히 민간인이고요. 자, 대통령도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대통령 부인은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과거 선거운동 때부터 시작해서 집권 초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의완이 윤석열 대통령이면 부의 제로는 김건희 여사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이런 녹취 내용들도 충분히 그랬을 거야. 당연히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부적절한 처신,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고 한 부분 때문에 사법처리를 받았던 그런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 권력을 휘두른 이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민주당 의원총회가 조금 잠시 뒤에 이제 곧 열릴 거로 보이고 현재 이재명 대표가 입장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이 시작되는 대로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김재원 최고의 반론을 좀 듣죠. 이 김건희 여사의 이런 명태균 씨와의 대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그 대화 내용 지금 저게 전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명태균 씨와 그 대화를 하면서 당시 분위기를 알려주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공관위원장하고 통화를 한다든가 또는 의원들하고 통화를 해서 이런 사람을 공천하도록 영향을 미쳐달라고 부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후 사정을 알려주는 거죠. 돌아가는 분위기를. 나쁘긴 한데 법에는 안 걸린다. 물론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 그것은 뭐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어떤 형태로 전화를 하고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행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행위의 파생적인 효과로 지금 결국은 민주당이 특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특검의 가운데 사실 포함된 많은 내용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내지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일단은 밝혀내서 망신을 주자 뭐 그런 내용으로 지금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아주 그 나쁜 의도로 이런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정치 여담 야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재원 전 의원과 복귀왕 의원은 국회 일정이 바쁜 관계로 여기서 풀어드리고요. 자, 민주당 의원총회 현장으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